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박쥐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원인 불명의 전염병이 빠르게 확산하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 2월 25일 보도에 따르면 콩고 북서부 지역에서 현재까지 431명이 감염되고 이 중 53명이 사망해 치명률이 약 12.3%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염자들은 고열과 구토, 근육통과 설사 같은 증상을 보이며 특히 사망자 대다수가 증상 발현 후 48시간 내에 숨지는 등 극도로 위험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이번 전염병은 지난달 박쥐를 먹은 어린이 3명이 코피를 흘리며 피를 토하다가 사망한 사건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 매체는 콩고 일부 지역 주민들이 박쥐 고기를 즐겨 섭취하는 풍습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당국은 야생동물 섭취를 자제하라는 경고를 내린 상태입니다. 박쥐는 에볼라와 마버그열 같은 출혈열 바이러스의 주요 숙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조사팀이 환자 검체 18건을 분석한 결과 이번 발병은 에볼라나 마버그열과는 무관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WHO는 아직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지 못했다며 추가 조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열악한 보건 환경이 문제입니다. 북서부 지역 병원은 의료 인력과 약품이 턱없이 부족해 감염자가 거의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도로 사정까지 좋지 않아 긴급 의료팀도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기본적인 위생시설마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통제에도 한계가 뚜렷합니다. 콩고민주공화국은 민주군사동맹을 포함한 100여 개 무장단체가 활동해 이미 내전으로 혼란이 극심합니다. 이번 전염병 발생 지역은 반군 활동이 집중된 동부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지만 뉴욕타임스는 만일 전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한다면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지난해 콩고 남서부에서도 원인 미상의 감염병이 퍼져 수백 명이 확진된 사례가 있었고 전문가들은 현재 상황과 유사한 양상을 지적했습니다. 콩고 정부와 WHO는 감염 경로를 추적하고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미지의 병원체가 발생하기 쉬운 무성한 열대우림 환경에서 의료 접근성과 위생 여건이 충분하지 않는 점이 큰 난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나이가 많은 노령층이 극심한 더위, 폭염에 노출될 경우 생물학적 노화가 가속화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이는 폭염이 잦은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들이 더 시원한 지역에 사는 동년배보다 생물학적으로 더 빨리 늙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미국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 레너드 데이비스 노인학 대학원 연구진은 이 연구를 통해 폭염 빈도가 높은 지역의 노령층이 6년 동안 최대 2.48년 더 빠른 생물학적 노화를 경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결과는 과학저널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게재됐습니다. 이 생물학적 나이는 신체의 분자, 세포, 시스템 수준에서의 기능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단순히 출생일에 기반한 연대적 나이와는 다릅니다. 생물학적 나이가 연대적 나이보다 높을 경우 질병과 사망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구진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미국 전역의 56세 이상 3,600여 명을 대상으로 건강 은퇴 연구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이들은 참가자들의 생물학적 나이 변화를 지역별 폭염 일수와 비교했는데 미국 기상청의 열 지수 기준에 따라 26.7도 이상의 날을 폭염으로 분류했습니다. 열 지수는 기온과 습도를 고려해 주의, 극도의 주의, 위험 단계로 나뉩니다. 분석 결과 폭염 일수가 많은 지역 거주자의 생물학적 노화 속도가 적은 지역의 거주자보다 유의미하게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3가지 생물학적 시계를 사용해 이를 확인했으며 폭염 빈도가 가장 높은 지역 주민은 6년 동안 최대 2.48년 더 늙은 것으로 측정됐습니다. 예를 들어 연중 32도 이상 날이 절반 이상인 애리조나주 피닉스 거주자는 폭염 일수가 10일 미만인 지역 주민보다 최대 14개월 더 빠른 생물학적 노화를 경험했습니다. 공동연구자인 최은영 박사는 이 상관관계는 사회경제적 요인, 신체활동, 음주나 흡연 등 생활 습관을 고려한 후에도 유지됐다며 폭염의 영향이 명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고령층은 폭염에 더 취약한데 제니퍼 에일셔 교수는 노인은 땀을 통해 피부를 냉각시키는 능력이 떨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습도가 높으면 냉각 효과가 줄어들어 더위와 습도의 조합이 노령층에 치명적이라며 지역별 온도와 습도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연구는 폭염이 단순히 건강 악화나 사망 위험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노령층의 생물학적 노화 자체를 앞당긴다는 점을 밝힌 결과로 기후변화 대응의 시급성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2025 태안 세계 튤립꽃 박람회가 오는 4월 8일 개막해 5월 6일까지 열립니다. 충남 태안군 안면도 꽃지혜 수욕장 인근 코리아 플라워파크에서 개최되는 이번 박람회는 지난해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세계 튤립 대표자 회의에서 월드 튤립 디자인상을 수상하며 국제적인 관심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올해는 고향의 봄을 주제로 270만 구의 튤립과 140만 본의 다양한 봄꽃이 한데 어우러져 방문객들에게 싱그러운 봄날의 추억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박람회장은 총 3구역으로 나뉘어 각기 다른 매력을 뽐냅니다. 첫 번째 구역에서는 다채로운 색상의 튤립이 화려한 무대를 꾸미고 두 번째 구역은 벚꽃과 소나무, 탁 트인 하늘이 어우러져 고즈넉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구역은 고향의 봄 악보를 형상화해 음악과 꽃이 어우러진 감성적 공간을 연출합니다. 튤립 외에도 유채꽃이나 벚꽃, 수선화와 히아신스 등 형형색색 봄꽃들이 만개해 눈길을 사로잡으며 꽃지 해변 인근의 할미하라비 바위와 서해의 아름다운 노을까지 더해져 사진 명소로 손색이 없습니다. 특히 서해의 3대 낙조로 꼽히는 꽃지 해변의 황홀한 노을은 박람회를 찾은 이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안겨줄 것입니다. 박람회 기간 동안 실내 전시관에서는 내년 같은 장소에서 열릴 태안국제원예 치유박람회를 미리 홍보하고 원예와 치유를 접목한 다채로운 연구 성과와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또한 축제장을 찾은 가족 단위 관광객들을 위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포토존이 마련되어 있으며 편안한 휴식 공간과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축제 관계자는 최근 들어 봄이 짧아지면서 개막일이 해마다 앞당겨지는 추세라며 올해는 고향의 봄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아이들과 어르신을 함께 배려하는 전시와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전했습니다. 4월 8일부터 시작되는 태안 세계 튤립꽃 박람회는 5월 6일까지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꽃향기와 낙조가 어우러진 태안에서 따뜻한 봄날의 정취를 한껏 만끽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전 세계 인구 절반이 투표에 참여한 선거의 해 2024년 유럽에서는 극우 정당의 약진이 눈에 띕니다. 벨기에의 플랜더스 이익당, 오스트리아의 자유당, 프랑스의 국민연합, 독일의 대한당 등은 각종 선거에서 의미 있는 득표율을 기록하며 정치 지형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 대한당은 튀링겐주 선거 승리에 이어 총선에서 2위 정당에 오르면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극우 정당이 이처럼 주류 세력으로 떠오르고 있을까요? 높은 주거비와 불안정한 고용시장, 대규모 난민 유입에 대한 반감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습니다. 한편 극우 정당은 복지 확대나 세금 감면 같은 좌파 의제를 흡수하고 틱톡 등 SNS를 활용해 온화한 이미지를 구축했습니다. 이민자를 배척하면서도 표현의 자유 논리로 지지를 이끌어냈고 그 결과 젊은 층의 관심까지 끌어모았습니다. 최근 유럽 선거에서 극우 정당에 투표하는 청년들이 늘어난 것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유럽 주요국에서 30대 중반 미만 Z세대 유권자의 약 30%가 극우 정당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젊은 세대는 극우를 지지하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합니다. 자신이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며 나치로 불리는 것이 억울하다고 주장합니다. 청년들이 극우를 선택한 고민의 출발점에는 누가 우리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인가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동안 유럽 정치권은 극우와의 연정을 금기시하는 봉쇄선을 유지했지만 이러한 장벽이 점차 허물어지는 추세입니다. 주류 정당들이 극우의 강경 이민 정책을 일부 수용하며 우경화 현상이 벌어졌고 유권자들은 결국 오리지널 극우 쪽에 표를 더 실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럽 여러 나라에서 극우 정당이 연합정부에 참여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독일에서는 극우가 중도 우파와 손잡아 특정 법안을 통과시키는 상황까지 나타났습니다. 극우의 집권이 현실화되면서 사법부 등 민주주의 핵심 기구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헝가리와 폴란드 사례에서 이미 독립적인 사법부가 약화됐고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에서는 이민자의 대규모 추방을 뜻하는 제2주 개념이 빠르게 확산 중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외치며 유럽 극우와 공조하는 흐름도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럽 극우 세력이 주류 정치에 깊이 스며드는 가운데 기존의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려는 이들은 봉쇄선 강화와 시민 교육을 주장하지만 이미 극우 지지층이 국민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현실에서 그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앞으로 유럽 유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하며 극우 정당이 세계 무대에서 어떤 행보를 보여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더 많은 지구촌 개벽 소식, STV 상생방송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눌러두시길 바랍니다.